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조국을 선택할 권리가 없지요.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북한 동포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성산 TV에서 가열차게 주장하는 캠페인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윤석열 시대에 반드시 북괴 김정은을 멸망시키고 북한 동포를 구출할 수 있는 자유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북한의 내부 혁명 조직인 WTR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경악스러움을 넘어서 정말 김정은 저 사탄, 악마, 이루 말할 수 없는 김정은의 잔혹함에 치를 떨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도 저의 WTR 소식통이 뭐라고 전해왔느냐. 지금 북한 인민들이 대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정은이가 이제 하다하다 이중 처형을 지시를 내렸으며 가족들이 현장에서 공개 처형 현장에서 기절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상황. 북한 전역에서 지금 이 소식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 소식의 근원이 뭐겠습니까? 사실 저희 때만 해도 뭐 90년대 중반 때만 해도 대부분 공개 처형하면은 뭐 많으면 6발 정도였지요. 3명의 사형수가 나오든지 뭐 6명의 사형수가 나오든지 어쨌든 이 6발 정도를 쏘거나 뭐 3발 정도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18발까지 늘어났다라는 이 충격적인 소식. 자, 이 소식을 먼저 프리덤 조선에서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프리덤 조선 소식과 함께 저의 내부 소식을 연달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덤 조선이 뭐라고 보도를 했었냐면 단독으로 북한 인민군 사칭 강도단 6명 집단 공개 재판 모두 사형.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 남청진구역 공설운동장에서 지난 7월 2일 일요일 살인과 폭행, 약탈과 불법 마약 거래 혐의로 체포된 범죄자들에 대한 공개 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경북도 프리덤 조선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 인민군 복장을 하고 강도 행위를 벌인 혐의로 체포됐던 6명의 강도단 범죄 사건이 1년 2개월 만에 공개 재판으로 결속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공개 재판에서 사건 담당 검사는 강도단은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군에서 제대, 전역을 한 청년들로 복무단이라는 새 결사체를 만들어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3년 동안 인민군 복장을 하고 2건의 살인, 19건의 폭행 및 약탈, 강도행위, 46건의 불법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고 소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사 작전은 군인 복장의 강도단 출현으로 이 함경북도 내 민심이 소란해지고 2021년 9월과 12월 2건의 살인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며 사건은 국가 수사로 전환이 됐으며 결국 인민군 보위총국, 보위사령부의 합동수사로 일당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스토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 선고에서 특이한 점은 인민재판소는 범죄자들에게,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이한 점은 인민재판소는 범죄자들에게 2번의 사형 언도를
선고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형 언도의 죄명은 인민군대를 사칭해 장군님 군대의 위상을 떨어뜨려 군민의 혈연 관계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반당, 반혁명, 반국가적 범죄 행위이며, 두 번째 사형 언도는 살인과 강도, 마약과 같은 반사회 강력 범죄로 공화국 형사소송법에 따른 처형입니다. 이들에 의해 살해된 2명은 청진시 라남구역에 살고 있는 무역회사 사장 강모 씨와 주유소를 운영하던 최모 씨로, 청진시에서는 돈주로 불리는 부자들이며 상당수 피해자들도 생활 수준이 상위권에 속하는 부유층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양반과 백성이 치르는 전쟁이다 라는 표현으로 가해자들이 힘없고 돈 없는 백성이란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대체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주고 마땅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공개재판 판결을 담당한 함경북도 인민재판소는 중앙재판소의 위임에 따라 가해자 모두에게 중복 사형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고 집행은 해당 기관에서 절차에 따라 공개 재판으로 집행할 것을 지시했으며, 그에 대해 공개 처형이 집행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 공개 재판을 통해 사형을 선고하고도 공개 처형으로 즉결 집행은 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라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내부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제가 신동가모 장세율 사령관과 방송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여기서 특이한 게 뭡니까? 인민군 군복을 입고 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이 강도단들에게 2번의 사형 언도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과연 이 2번의 사형 언도를 하는 이 함의가 뭔지,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이 공개 처형이 지금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북한 내부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이 기사를 그대로 제가 이제 캡처를 해서 보내줬습니다. 자, 과연 북한 내부에서 이것에 대해 2번의 사형 언도를 뜻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봐 달라고 이 질문을 드렸더니 소상하게 답이 왔습니다. 자,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께 알려드립니다. 프리덤 조선의 소식은 사실이야요. 7월 2일 날 공개 처형한 것은 맞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 남청진구역에서 공설운동장에서 제대군인 그치들 공개 처형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정성산 감독 선생이 보내준 기사에서 2번 사형 언도에 대한 그 뜻이 무엇인지, 또 북한 내부에서는 인민들이 이것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내고 있는지, 또 이 두 번의 사형 언도에 대해서 북한 전역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3일 동안 해주에 있는 R 소식통과 또 원산에 있는 R 소식통, 또 덕천에 있는 R 소식통과 이 소식을 주고받음에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3월 달에도 김정은이가 충격적인 포고문에서 이 당 간부들과 또 사법 일꾼들, 또한 안전원들, 보위원들, 삽자루 날리기, 폭치기 하는 자들까지 등장해서 김정은이가 사정없이 쓸어버리라 라는 포고문을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현재 북한 내부가 장난이 아닙니다. 2번의 사형 언도는
작년도 6월달쯤엔가 김정은이가 사법 일꾼들에게 특별 지시를 내려보낸 겁니다. 두 번의 사용 언도를 김정은이가 특별 지시를 내려보낸 것을 요약하면, 원래는 정성상 감독 선생도 알겠지만 북한에서 공개 처형하면은 세 발에서, 처음에는 80년대에는 세 발이었다가 9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6발, 또 9발로 늘지 않았습니까? 기껏해서 9발이었는데 김정은이가 지시를 내린 충격적인 지시는 바로 판사가 2번 사형을 언도합니다 라고 하면 9발을 쏴서 먼저 공개 처형으로 그 범죄자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번 공개 처형하겠습니다, 사형 언도를 집행하겠습니다, 그러면 9발을 또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2번 사형을 언도를 하면 북한의 사형수들은 장탄을 한 총알, 그 범죄자에게 총 18발을 쏜다는 겁니다. 이거는 북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누구도 김정일 시대에도, 김일성 시대에도 이렇게까지 2번의 처형, 즉 이중 처형을 하라고 지시한 것도 처음이고, 김정은이가 다급하다 보니 2번 이중 처형 지시까지 내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원산과 해주, 덕천 등 평안 남북도 지방에서도 작년도에도 판사가 2번 사형을 언도를 한 A라는 그 치안대 공개 처형을 했는데 그때도 18발을 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왜 그러면 2번 사형을 언도하며 이중 처형을 지시를 했으며 왜 그런 효과를 노렸겠나? 이거는 그 범죄자의 가족들 현장에 불러다 놓고 다 보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보게 하는 과정에 그 2번 처형을 당하는 그 가족들은 거의가 다 절도하거나 기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18발을 맞으면 뭐가 되겠나? 앞에서 보던 사람들은 아야 절도하고 기절하고 또 막 토하고 구정물 토해내고, 그야말로 상황이 끔찍합니다. 무엇을 노렸겠나 김정은이가? 판사가 2번 사형 언도를 하면 공개 처형 장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꼴 보지 않으려면 당에 충성을 해라, 범죄를 일으키지 말아라 라는 김정은 시대의 또 다른 충격적인 공개 처형의 새로운 장을 김정은이가 작년도부터 열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 평안북도 덕천과 또 해주 쪽에서도 이런 충격적인 18발 공개 처형 장면을 목격했다라는 소식통의 증언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2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어요. 하나는 김정은이가 작년도에 특별 지시를 통해 이 당에 어긋나는 반당적 행위를 하고 김정은 정권에서 범죄를 일으키면 2번 처형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북한 역사상 판사들이 이중 처형을 위한 2번의 사형 언도를 판결을 하면 공개 처형장에서 9발을 먼저 쏘고 죽었는데 죽은 사람한테다가 또 9발을 쏜다는 거, 총 18발을 쏜다는 거. 정성상 감독 선생, 이 북조선 김정은 이 아새끼 이거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북한입니다. 이게 지금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우리가 왜 북한의 저 김정은 저 악마, 우리가 왜 윤석열 정권에서 반드시 북의 김정은 멸망, 북한 동포를 구출해야 하는 통일의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지. 저도 이 소식 접하고 내가 그냥 물어봤어요. 한 3년 전에 탈북을, 아니지. 한 4년 됐죠. 코로나 전에 왔으니까. 4년 전에 온 국가 보위성 그 관리소 출신,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소령 정도 되는, 이 소령 정도, 소자지 되는 그 출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북한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뭐 인민군 보위사령부, 자, 처용하는 거, 공개 처용하는 거, 공개 처용 실탄 몇 알까지 쏘게 됐습니까? 그럼 뭐 평균 9발이, 6발이 그냥 6발은 기본이고, 9발이죠.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소식을 접하고, 지금 이중 처용이 시작됐다는데, 18발까지 쏜다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국가보위성 관리소에 있던 이 출신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 저 김정은 좀 막장이다. 이 막장이다. 저 지금 김정은이가 거의 미치지 않고는 저런 짓을 할 수가 없다. 저거는 정말 북한의 보위사령부나 사회안전부 처용 역사상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김정은이가 유일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했냐. 정 감독, 그거는 뭐 다 예상된 거 아니냐. 고사기관총으로 이 14.6mm인가요? 14.7mm인가요? 이 14.7mm 사신 고사총으로 장성택 자기 고모부 죽이는 김정은이면 말 다 한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여동치는 동아시아 정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메시지를 남긴 4월 17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 여동치는 동북아의 정세의 그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북괴 김정은의 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을 정조준을 했지요. 오늘날의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 공산당의 힘의 지배, 힘의 균형에 위한 변경, 반대한다. 오늘날의 대만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라면 북한 김정은의 핵 문제도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또한 북한의 김정은 핵 문제를 전 세계적인 동맹국들과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중국 공산당이 발칵 뒤집어졌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더 한 발짝 나가서 미국 국빈 방문 시에 아예 대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세계 시민, 대한민국은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런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 문제,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핵이 완성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가 앞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한미일, 여기에 호주, 인도, 필리핀, 나아가서 이제 영국, 프랑스, 캐나다, 여기에 대만까지 끌어들이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굉장한 전략이지요. 자, 지금 현재 미국의 전직 고위 인사들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해 김정은 제거 선제 타격, 은밀하게 침투 후에 김정은 제거 계획은 바로
미 공군 발로 나왔다라며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VOA가 이 소식을 소상하게 전했는데 밀리터리 포커스라든지 또 송저지 뉴스라든지 군 관련 외신들도 왜 이 시기에 전직 고위 관리들이 김정은 재고와 관련된 폭탄 발언을 했는지 상세하게 타전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북한 김정은의 핵에 선제 타격 의지 강력 천명해야 때 놓쳐선 안 된다. 은밀한 타격 수행할 능력 갖추었다. 미 공군. 북한은 저지 어려울 것. 김정은 정권 제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전직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들이 미국이 북한 핵 능력에 대한 선제 타격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김정은의 핵 공격 순간까지 주저하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며 북한 김정은에 대한 단호한 타격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미국 공군은 북한의 은밀하게 침투해 북한 김정은 정권을 겨냥한 은밀한 타격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갖췄으며 어떤 나라도 이를 저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한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7일 현지 시간으로 미국의 소리 VOA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제임스 제프리 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보좌관과 메리 베스 롱 전 미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는 이 차관보는 또 CIA 출신이죠. 차관보는 이 같은 작심 주장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날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중단시키기 위해 공중 타격을 고려해야 하나라고 질문하자 롱 전 차관보는 그렇다. 북한이 유엔 결의안과 국제법상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데 대해 북한 정권에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라며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처럼 매우 단호하고 공개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라고 본다며 북한이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데 선제 타격이 포함된다면 김정은 정권 선제 타격을 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한 그 어떠한 공중 타격도 한국과 주한 미군에 대한 북한의 대규모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고 하자 롱 전 차관보는 그 어떤 타격도 경솔하게 실행하지는 않는다. 다만 제가 거부하는 것은 옵션을 항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도 그 폭탄이 그 미사일에 장착돼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이 설 때까지 자제하며 손을 움켜쥐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라며 또 실제로 선제 타격을 실행하는 것과 타격 의지를 밝히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라며 후자가 대단히 중요하다. 사실상 선제 타격 의지가 있음을 김정은 정권에게 강력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또 진행자가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선언이 북한의 공포심을 심어줄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롱 전 차관보는 많은 청중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우리의 동맹국과 무엇보다 주한미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공격에 대해 미국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그 강력한 신호를 북한에 보낸다. 그것은 중국에도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일본, 한국 그리고 영내 국가들을 안심시키는 메시지도 보냅니다. 그들이 미국 핵 우산의 일부라는 말은 진심이라는 그 메시지, 이 부분을 중국과 북한이 잘 새겨들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이어 롱 차관보는 미국이 미사일 요격 의향을 밝히면 북한에 신호를 보내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그 질문에 있어서 질문에 이 제프리 전 보좌관은 효과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미사일 요격 의향을 밝히면 북한에 신호를 보내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기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분명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을 격추할 능력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공언하기 전에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북한에 신호를 보내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 조치의 일부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진행자가 한 전직 고위 관리는 미 전투기가 김정은 집무실을 정밀 타격하고 나와도 북한 당국은 모를 것이라는 비공식 석상에서 말한 적이 있다. 진짜 미 전투기가 김정은 집무실을 정밀 타격하고 나와도 북한이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을 보유했는지 확인해 줄 수 있나라고 진행자가 묻자 롱 전 차관보는 미 공군과 공군의 다른 일부 조직은 놀라운 스텔스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저는 정부에 있을 때보다 퇴임한 지금이 더 확신을 갖고 있다. 미국이 그런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면 북한 김정은의 집무실 은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북한은 우리가 그것에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VOA의 이 소식이고 이거를 이제 송조진 뉴스나 다시 다른 군사 외신들이 소상하게 이제 풀었는데 뭐라고 풀었느냐. 자, 미 전직 고위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한 무시무시한 폭탄 발언. 그러니까 이제 줄이면 전직 고위들 김정은의 폭탄 발언. 뭐 이제 이런 워딩이죠. 이제 직역을 했으니까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국에서는 한국군, 미군, 특수부대가 김정은 참수훈련의 수위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남해바다, 제주도에서는 미 강습단, 또 일본의 항공자산, 또 일본의 해상자산이 나아가서는 필리핀까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김정은 정권과 중국 공산당을 향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미 정찰기, 미국에 2대밖에 없는 미국의 정찰기들이 연일 한국 상공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얼마 전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강력하게 김정은 정권에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스텔스 드론을 김정은이 도발하면 북한으로 100대 이상을 보내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 제임스 제프리 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과 메리 베스 롱 전 미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는 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재고를 워딩으로 한 이런 발언을 쏟아냈을까요? 그것도 김정은 정권의 핵 문제와 관련해 선제 타격론과 또한 미 공군 말이지만 미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들이 이미 김정은 집무실 제거를 위한 이 계획, 그것에 대해 김정은과 북한 국방성도 만약 그 계획을 실행했다면 미군이 했는지 몰랐을 것이다 라는 워딩이 집중적으로 이슈로 급부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롱 전 차관보의 무시무시한 김정은과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중국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한미일 동맹이 어느 순간 언젠가는 김정은에게 선제 타격을 하겠다라는 공개 메시지를 낸 것입니다. 이제 아까 그게 이제 그 메시지죠. 그러면서 롱 전 차관보의 무시무시한 발언은 김정은 정권에게도 무시무시한 발언이지만 누구에게도 중국 정부에게도 무시무시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점점 한미 동맹이 강화가 되는 속에 미국의 핵 전략 잠수함이 얼마 전에 한반도에서 특수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핵 잠수함이 왜 왔겠습니까?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한반도 상공에서 한미연합 공중훈련의 수위를 상당히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했지요. 한반도 김정은에게는 매일매일 한미일 연합 자산들의 훈련 수위가 올라가는 것은 김정은을 강하게 압박하는 메시지를 주한 미군 사령부도 내고 대한민국 국방부도 내고 인도 태평양 사령부도 내고 또한 주1 미군 사령부도 내고 또한 일본 방위상도 내고 있습니다. 점점 한반도의 여러 상황들의 핵심은 김정은을 정조준을 한 메시지가 강도 높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기가 막히죠? 약간 칼럼 비슷한 기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뭐 어찌됐든 이 해외 군사 외신들이 이렇게 집중 이야기에 대한 함축, 농축을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북괴 김정은을 멸망시키고 북한 동포들을 구출할 수 있는 자유북친 통일의 시대, 그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연일 한반도에서 미군의 정찰기들이 동해와 서해 중심에서 북한 김정은을 감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인도 태평양에서는 한국군과 미군, 일본군, 필리핀군까지 합세한 연합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월 달부터 진행됐던 역대급 한미훈련, 자유의 방패 훈련에 북괴 김정은이가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 이후에도 한미연합훈련인 쌍용훈련, 제주도에서 했던 한미일 강습단 훈련, 또한 역대급 한미 이 공중훈련, 한미연합 이 국가급 역대급 경멸훈련, 연일 김정은을 향한 대한민국, 힘에는 힘으로, 핵에는 핵으로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워딩이 매일매일 드러나고 있죠. 해보자 이거죠. 김정은과 한번 해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속에 지금 북한이 왜 난리가 났느냐. 미군 정찰기에 대한 북한의 국방성의 공개 협박.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발칵 뒤집어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북한이 미 공군 소속 정찰기가 자신들의 영공을 수차례 침범했다고 지랄 발광을 하면서 격추하겠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북한은 10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작전 지역에 전개된 각종 공중 정찰 수단들을 집중 동원해 조선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 적대적인 정탐 활동을 유례없는 수준에서 벌이고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은 미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RC-135 코브라볼과 U-2S 무인 정찰기, RQ-4B가 동해와 서해상공을 비행한 것을 거론하며 우리의 전략적 중심 지역에 대한 도발적인 공중 정탐 행위를 벌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조선 동해에서는 몇 차례나 미 공군 전략 정찰기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영공을 수십 킬로미터나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영공까지 무단 침범하며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는 미국의 도발적인 공중 정탐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 공군 전략 정찰기가 조선 동해상에 격추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은 1969년 EC-121 간첩 비행기와 1994년 군사분계선 의리축 지역에 침입한 자국 정찰 직승기 헬기가 어떤 비국적 운명을 당하였는지, 그리고 2003년 3월 전략 정찰기 RC-135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며 공개적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북한은 1969년 주1 미군의 EC-121 전자전 정찰기를 동해상에서 격추를 했습니다. 또 1994년 당시 군사분계선을 실수로 넘어간 주한미군 정찰 헬기 OH-58을 격추했고 2003년에는 동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미 공군 RC-135에 접근해 위협 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한국 공군과 주한미군 공군이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하면서 출격시킨 B-52H 전략 폭격기와 관련해 북한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B-52H를 동원한 연합공중훈련들을 연이어 버려놓고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핵 잠수함에 남조선 기항을 재창하는 것과 때에 맞추어 공중 정찰 자산들을 조선 반도에 집중시키고 있는 미국의 기도는 너무도 명백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상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고 핵전쟁 발발에 아문이 더욱 짙게 배회하는 조선 반도에서 공중 정찰 자산들을 대대적으로 들이밀어 정탐 활동을 전시 수준 이상으로 노골화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고 지역 정세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인 상황에 몰아넣는 엄중한 도발 행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은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일부인 전략 원자력 잠수함 SSBN의 한반도 기항에 대해서는 핵 충돌 위기라는 최악의 국면까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매우 위험한 사태의 실상이라며 앞으로 그 어떤 도발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지랄 발광을 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해드렸는데 지금 이러한 북한의 이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 밀리터리 타임즈가 뭐라고 강조했느냐. 지금 현재 북한이 대놓고 미군 정찰기에 대한 협박을, 공개 협박을 한 것에 대해 김정은이가 지금 가장 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전문가들의 워딩으로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밀리터리 포커스는 지금 현재 한반도에서 김정은 씨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이다? 얼마 전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 미시간호에서 미군의 최고의 특수부대 네이비실과 한국 최고의 특수부대가 김정은의 집무실과 김정은의 최고사령부 등 침투 훈련에 대해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했을 것이다 라고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의 소식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밀리터리 포커스는 현재 김정은과 북한 국방성 지도부가 가장 경악을 하는 것은 김정은 참수훈련의 수위를 한미연합사령부가 훈련이 끝난 이후에 공개하고 또한 인도 태평양 사령부도 한미 특수부대가 김정은의 참수훈련을 한 이후에 공개한 그 부분에 있어 김정은과 북한의 내부 국방성 고위 관료들이 한바탕 난리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전 뉴스인데요. 뉴스는 이게 이제 올해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북한 김정은에 대한 참수훈련의 그 실체를 동아일보가 살짝 이야기했었죠. 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군 또 미군 인도 태평양 사령부 여기에서 이제 yes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하는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얼마 전에 대한민국 국방부는 9월부터 공식적으로 드론 사령부를 창설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북한 김정은이 이 북한의 무인 드론 공격기를 한 대를 날리면 평양에 10대 또 100대 이상의 스텔스 드론을 날리겠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다? 한마디로 비례 대응 원칙에 따라 김정은과 북한의 김정은의 집무실, 최고사령부 또한 북한의 핵 시설들을 원천 무효화시키겠다라는 스텔스 드론으로 북한을 초토화시키겠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드러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북괴 김정은이 집권한 지 12년 차 북한. 지금 북한은 여러 가지 경제난과 식량난, 에너지난, 외환난에 인민들의 생활은 바닥까지 내려갈 대로 내려갔지요. 또한 북한 김정은이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북중 국경을 봉쇄한 이 3년이 어떻게 보면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는 가장 큰 결정적 타격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북한은 거의 90%를 중국 경제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김정은이가 북중 국경을 봉쇄한 이후에 또 최악의 이 흉작, 해마다 북한은 이 비료도 없고 또 계속해서 농사도 안 되니까 해마다 흉년은 계속 되니 북한 인민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성찬 TV가 가열차게 주장하는 캠페인이 있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반드시 북괴, 김정은 멸망, 북한인민 해방하기 위한 통일의 기틀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양강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안전원이 동고 가족에게 권총으로 총격을 가한 충격적인 사건. 또한 저의 WTR 내부 소식통이 함경북도 나선지구에서 지금 돈주들이 기용하고 돈을 주고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복수단과 이 또 해주에 있는 돈주들이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 깡패들이 한밤중에 보위원들에 대한 이 복수국 대형 참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김정은이가 올해 3월달 충격적인 포고문을 발표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사법 일꾼들과, 그러니까 안전원들, 보위원들이죠, 당 일꾼들에 대한 복수를 하는 자들을 반혁명 세력으로 끝까지 등뼈를 꺾어놓겠다고 했죠. 정성찬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자유아시아 방송 소식부터 소소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강도 사회안전원이 집 주인 일가족의 총격, 2명 즉사, 2명 중퇴. 북한 양강도 해산시에서 한 사회안전원이 일반 주민 세대원 4명에게 권총을 쏴 2명이 즉사한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번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집중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에서 사회안전원, 경찰이죠. 사회안전원은 각종 범죄나 불법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 질서를 보장하는 사법일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지방 도시에서 사회안전원이 권총으로 일가족을 무차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양강도는 지금 이 소식에 난리가 났으며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양강도 안전부를 대상으로 한 중앙당 집중 검열이 시작되었다라며 도안전국 소속의 한 안전원이 해산시 해신동 지역 주민인 일가족을 권총으로 사살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6월 28일 밤에 해신동에 사는 사회안전원이 일반 주민의 주택에서 일가족 4명에게 무차별 총탄을 발사했다라며 일가족 4명 중 2명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2명은 중태에 빠져 해산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이 사회안전원은 평양에서 살던 29살 남성으로 지난해 가을 양강도로 배치돼 온 것이라면서 그는 양강도 해산시 안전부 무기고에서 일하다가 지난 6월 도안전국으로 승진해 재배치 명령을 받은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하지만 양강도에 먼 친척도 친구도 없는 이 안전원은 일반 주민의 집에 동거하게 되었다라며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 이 사회안전원은 동거한 세대의 40대 안주인 여성과 크게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동거 세대의 여성이 안전원의 짐을 문 밖으로 내던지며 소리를 치자 안전원은 격분하여 권총을 빼 마구 쏘았다라며 한때 여성과 생활상 관계로 친근하게 지낸 이 안전원은 집 주인인 부부와 아들, 딸, 이 세대원 4명에게 순서대로 총을 쏘고는 자살을 했다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북한에서 안전원은 평소에도 실탄이 든 권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소식통은 이 사실은 곧바로 중앙당에 보고되었고 양강도 안전국에
중앙에 합동수사단이 긴급 파견되었다라며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할 안전원과 주민들과의 불법적인 결탁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여 바로잡아 사회 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요즘 양강도 사회안전국에 대한 중앙당 검열이 시작되었다라며 한 안전원이 지역 내 일가족에게 권총으로 총을 발사한 살인사건이 큰 무리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 라며 현재 양강도가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인지를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올해 29살인 안전원은 지난해 군대에서 제대되어 해산시 안전부에 배치되었다라면서 평양이 고향인 그는 동고집, 월세집, 동고집에 살면서 올해 5월까지 시안전부 무기고에서 근무하였고 6월에 도안전국으로 승진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인근 주민들은 며칠 전부터 동고 세대의 주민 여성과 안전원과의 거친 말다툼이 있었다라고 증언했다면서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전날에도 주인집 여성이 안전원의 짐을 문 밖으로 내던지며 고함을 질러 그 젊은 안전원에게 망신을 주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 한때 동고집 주인과 생활상 아주 친하게 지낸 것으로 알려진 안전원이 일가족을 총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각종 억측과 여론이 분분하다라며 당에서도 이 사건을 대형 살인사건으로 보고 도안전국 실태 전반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중앙에서 사회안전성과 국가보위성의 합동수사단이 꾸려져 긴급 파견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주민들은 살인사건 조사에 나선 중앙의 조치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며 아무도 없는 지방에 평양에 살던 사람을 배치한 것이 당초 이번 살인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군에서 제대한 뒤 안전부에 입대한 신입 안전원이 타 지방에서 어렵게 살도록 방치했다라며 신입 안전원들의 근무 조건을 어렵게 만든 당국의 잘못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양강도 사회안전원의 이번 일가족 총격 사건은 현지 소식통이 자유아시아방송 RFA에 사건 전말을 전해와 외부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RFA는 살해된 집 주인과 안전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는지는 독자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저의 WTR 소식통이 지금 현재 보위원들에 대한 대형 참사. 자, 북한의 함경북도 나선 WTR 소식통은 현재 나선 지구에서 보위원들에 대한 대형 참사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나선 지구에서 근무를 하던 보위원 3명이 일주일 단위로 밤마다 일명 삽자로 날린 폭치기를 당한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위원 3명이 일주일 단위로 같은 보위부 소속은 아니지만 보위원들이 일주일 단위로 이틀에 한 번꼴로 3명이 일종의 밤에 집단 모둠매 또한 집단 구타를 당했으며 그 3명의 보위원, 대형 참사를 당한 3명의 보위원 3명이 전원 사망을 했습니다. 여기서 무산지구에 있는 R 소식통은 무엇이라고 강조하느냐? 당시에 집단 모둠매, 그러니까 이제 밤에 덮쳤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3명의 보위성 일꾼들이 최소한 소자에서 중자급 고급 령관 보위성 군관들. 그러니까 소령에서 중령이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이틀 단위로 이 세 사람들이 일주일에 집단 구타를 당하고 집단 이 폭치기를 당했는데,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무산의 알통신원은 돈주가 고용한 사람들, 돈주가 고용을 한 이 깡패들이나 또한 복수단일 수도 있다라고 무산의 알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번에 집단 모든매를 당해 이 목숨을 잃은 그 세 명의 보위성 일꾼들은 이 함경북도의 도보위부 소속 핵심, 또한 도보위부 소속 외하보리 핵심 고급 령관 군관들인데, 이들이 아직까지는 소식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 전에 돈주들에 대한 또 다른 착취나 갈취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것으로 지금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청진 알 소식통은 현재 나선 지구에서 이 영관급 군관, 보위성 군관 3명이 일주일 단위로 3명이 집단 모든매를 당하고 목숨을 잃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복수단을 찾지 못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이제 해주에 있는 WTR 소식통도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마영애 박사도 전한 적이 있죠. 지금 현재 북한 곳곳에서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무엇입니까? 대학생들이 대학 공부를 아예 안 한다라는 거죠. 북한에서 대학 공부를 안 한다는 게 대학을 아예 스스로 포기한다라는 거죠. 대학을 포기한 북한의 엘리트들이 뭐 장마당에 나가서 장사를 하거나, 또 이 북한의 깡패 조직들에게 이제 포섭이 되거나 뭐 깡패가 돼서 이 얼마나 그 나쁜 짓,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 집단으로 빠르게 성장해 간다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대학을 나와봤자 또 대학 공부를 하면 그 대학 기간에 돈을 또 계속 내야 되고, 기숙사비도 들어가고 교복비도 들어가고 교재비도 들어가고, 그러니 식비도 들어가고, 그러니 대학을 포기하고 오히려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거나 또 이런 건달 깡패 조직들에 들어가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당시에 마영애 박사도 이야기했던 핵심이 뭡니까? 북한의 이런 이 소위 말하는 엘리트, 북한의 대학생들이 무너져서 범죄 조직화되는 이 속도는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거하고 매우 유사한 소식입니다. 자, 황해도의 WTR 해주 소식통은 현재 젊은 깡패로 구성된 약 4명에서 6명 정도의 젊은 깡패 집단이 해주에 있는 보위성 일꾼들에 대한 대대적인 복수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얼마 전 이 소식은 보위성 내부에 있는 알 소식통이 보위성 일꾼들 조심해야 한다라는 국가보위부의 비밀 강연 자료가 나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황해도 국가보위성이 1급 비밀 강연 자료를 보위성 책임 일꾼들에게 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해주에 있는 보위성 일꾼들이 가로 열고 군관, 그러니까 고급 장교란 이야기죠. 이 보위성 일꾼들이 젊은 복수단에 의해, 그러니까 젊은 복수단에 의해 이 보위 일꾼들에 대한 야밤
복수가 계속 이어졌는데 여기에 당한 해주에 있는 보이성 일꾼들만 무려 8명에 달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8명 중에 3명은 중태에 빠졌으며 나머지 5명은 이 경상을 입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한 명을 체포를 했는데 그 젊은 이 복수단, 그러니까 깡패, 이 복수단이 사리원시 대학생 출신인데 이 대학생이 깡패 조직으로 편입이 된 이후에 깡패들과 함께 보이 일꾼들에 대한 복수하는 데 가담을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있다라며 여기에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돈주들이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돈주들과 좀 잘 산다는 사람들이 자기들, 특히 돈주들에게 보이원들과 안전원들이 갈취를 하는 그 원한을 새기고 있다가 돈이 만들어지면 북한에 깡패들을 고용을 해서 이렇게 보이원들과 안전원들에 대한 복수국을 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라고 해주 WTR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민들이 얼마나 원한이 높으면 저렇게 보이성들과 안전원들을 그냥 야밤에 그냥 후려치겠습니까? 여기서 보이부는, 그러니까 안전부는 경찰이고 또 국가보위부는 약간 비밀경찰인데 뭐 다 똑같은 놈들이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